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어서 HLB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중에 제법 긴 하락이 나왔었죠. 네, 마이너스 한 8%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주주분들이 걱정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이때가 시간이 11시 직전에 11시 직전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물량이 나왔는데요. 사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보시면 뭐 어디 특정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던진 흔적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뉴스죠. 4월 24일에 나온 6월 코스피 이전 FA 승인 자신감.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 HLB 관계자는 빠르면 4월 말에 FDA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날짜가 4월 26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럼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중에 장중에 대응을 못할 내일이나 모레 FDA 승인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FDA 승인이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통계를 봤을 때,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차익 실현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내일 27일 토요일이나 28일 일요일에 FDA 승인이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된다. 그 전에 차익 실현을 좀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몰려서 특히 오늘 저점 이탈하는 이런 구간,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가엔 다행히 이렇게 받쳐서 물량을 다 받아내고 올라갔는데요. 욕구가 상당히 있다. 일종의 재료 소멸 테스트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차트의 모양입니다. 차트의 모양. 보시면 보통 대부분 과열 구간까지 올라간 광기의 영역까지 너도 나도 HLB 할 때 혹은 지난해 여름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핫했던 시기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상승 과열이 끝나고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른 차트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이었죠. 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 이날은 이제 4조가 터졌네요. 4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대규모로 맞게 되면 음봉, 긴 윗꼬리를 단 음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장대 음봉.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광기의 끝은 거래대금, 역대급 거래대금 플러스 고점이 높은 윗꼬리가 높은 장대 음봉이 나온다. 이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고점 신호라고 이걸 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종목은 아직 뭐 끝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엔캠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하다가 이때도 9천억, 뭐 1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몰렸다가 장대 음봉으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그 다다음 날 또 상승 시도를 했지만 돌파해내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보통 이런 신호를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과거의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많이 올랐던 게 뭐가 있죠? 근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신풍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지고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14%로 마감을 했죠. 그 다음 날도 하한가를 가게 됐고, 이런 날들. 하나 더 볼게요. 과거 그 바이오 열풍 때 신라젠 볼까요? 신라젠도 과거의 차트로 돌아가 보면, 네, 이런 구간들. 거래대금이 얼마인가요? 2조에서 플러스 20%에서 보합 마감했죠. 이렇게 아주 강한 상승 뒤에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큰 장대 음봉. 이거 이제 음봉은 아닙니다만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았죠. 윗꼬리. 플러스 거래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HLB는 어떻게 됐나요? 물론 거래대금이 터지긴 했지만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천억도 작은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을 봤을 때 뭐 조단위기에서 5천억, 이렇게 지난 가장 고점은 이제 9천억이 터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동반한 장대 음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고점 신호로 보기는 어려울 걸로 해석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위기가 있었지만 10만 원까지 깨었다가 다시 11만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전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1만 원대 때 유지하다가 그때 캔들 모양이 이렇게 작게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게 모이다가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FDA 승인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96%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그동안 FDA의 신약 허가를 받은 약들의 보완 사항이 없고 AC 미팅, 그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미팅하는 거, AC 미팅이 생략될 경우 96% 정도는 승인을 받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아직 승인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렇게 아래 거를 길게 담았으니까. 그러면 아직 추세는 한 방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오늘 좀 주주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주말 이후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오면 조금씩 이 균열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 매물을 받아내는 힘이 없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집중을 해야 되고 언제 FDA 승인이 나올지 언제 재료가 소멸될지를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이런 상승의 끝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후발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건데요. HLB를 제외한 HLB 생명과학 보시면 오늘 거래 대금이 200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억. 또 제약 한번 볼까요? 제약은 오늘 360억밖에 나오지가 않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룹주나 테마 내 후발주들이 적극적으로 대장주를 따라와야 테마가 점점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룹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이 상승 초입이라면 이렇게 테마주, 후발주들이 따라 붙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고 그나마 제약이 제일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네요. 바이오스텝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어쨌든 오늘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종토방 같은 데 가서 글 보지 마시고요. 종토방 가면은 개미 털린 개미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여기서 또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본인의 내 그릇만큼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죠. 영원히 올라갈 것 같던 에코프로도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매도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FDA 승인은 거의 사실화 됐지만 이제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 싸움.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서 존버하는 이거 된다며 FDA 승인 나온다며 이런 존버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실시간 대응 방법 분할 매도 타점 이런 거 대응이 좀 약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4953-8713번으로 전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가 수익 구간이야
근데 대응 방법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저점에서 잡았는데 수익 구간인데 대응 방법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파세요. 근데 비중이 예를 들어 뭐 전체 포트에 HB 30% 들어가 있다. 그럼 뭐 10%씩이든 5%씩이든 오를 때마다 조금씩 나눠 파세요. 그러면 재료 소멸이 됐을 때 남은 비중이 굉장히 적어져서 수익을 뱉어내는 게 적죠. 반면 이제 크게 올라가면은 그만큼 수익을 좀 덜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계좌는 덜 먹더라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중이 아주 크신 분들 여기서 갈 거라고 확신 갖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좌 망가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할 매도 하세요. 수익 구간이신 분들, 자신 없으신 분들, 그거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문자 한 통으로 계좌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력 주랑, 전력, 뭐 대원전선 이런 거, 대원전선, 또 바이오, YC 어제도 말씀드렸죠. YIK가 사명이 바뀌어서 이 YC 이런 반도체 또 전력주에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장 초반에는 알테오전도 굉장히 강했는데 HLB가 알테오젠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 슬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급 많이 뺏겨서 이런 것에 수급 많이 뺏겨서 오늘 못 올라갔는데 더 못 올라가니까 주말 앞두고 그냥 정리하자 이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신규 프로젝트 개설된 거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반 개설돼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월급 독립 프로젝트고요.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같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짧은 스윙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유기간이 이틀에서 5일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스윙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또 등락폭이 커서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등락폭이 커서 타점을 놓치면 손해보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 주도 테마주 상승 초입 구간만 공략하는 포트입니다.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 급등 후에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런 구간 손절은 짧고 급등이 나오면 슈팅이 나오면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간만 공략하는 포트이고요. 소액도 가능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에서 5천억대까지 가벼운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1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호가가 얇으면 매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매도할 때 호가가 얇으면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150명 이내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좌지킴이 수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좀 덜 먹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함께 하실 분들은 010-4953-8713번으로 참여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